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천지 피해자분들의 바람과는 달리 11월 12일에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법정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 건강상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만희 교주에 대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일 감염병 예방법 관리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지 10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네,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건 보증금을 줬다는 건데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재판부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보석 허가를 하면서 어떤 조치들을 내렸을까요? 네, 보석 허가 보증금은 1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요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과 문서를 통해 증거를 채택하는 서증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이만희 교주가 고령으로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강 문제로 구치소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했죠. 그리고 보석 청구 신문 때도 건강상의 문제를 계속 거론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허리뼈 3개를 인공뼈로 만들어 끼웠다.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이다. 네. 구치소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걱정이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건강상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을 하고 네.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주변을 긴장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보석 허가 후 1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한 뒤 귀가할 때는 차량에서 혼자 내리고 집으로 들어갔다면서요? 네, 인터넷 신문 더 팩트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요. 보석 허가 후 4일 만에 불구속 재판에 출석할 때는 고동이 불편해 신천지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때는 보석 허가 이전보다 더 고동이 불편해 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끝내고 귀가할 때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두 발로 직접 걸어 우왕시에 있는 거주지로 들어간 겁니다. 네. 차에서 내릴 때도 지팡이를 손에 쥐고 직접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네. 지난 12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백발의 모습으로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 직원이 뒤에서 밀면서 구치소 정문을 나왔습니다. 그 뒤에 16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도 힘없이 두 눈을 아래로 뜬 채 휠체어에 앉아 있고 신천지 신도가 뒤에서 밀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내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찍힌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만희 교주와 함께 움직인 신천지 간부들도 이만희 교주가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아파트에 고동이 불편한 주민이 있으면 시설을 갖춘 장애우 차량이 와서 내릴 때 올릴 때 자동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휠체어를 차량 문 앞에 세워놓고 뒤로 엎거나 부축을 해서 휠체어에 좌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장애우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었고 차가 정차하면 신도들이 빠르게 내려서 휠체어를 대기시키는 그러한 행위들이 없었다는 점.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도들의 등에 업히거나 부축을 받지 않고 홀로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게 놔두었다는 것은 신천지 간부들이 이만희 교주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간부들이 이만희 교주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많네요. 가능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보석 후로 풀려난 후 4일 동안 자택에서 생활한 것을 보았을 것이므로 충분히 건강 상태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법원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재판정에 들어갔는데 왜 집에서는 휠체어를 대기하지 않고 걸어갔을까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재판정에 피고인 신분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받고 그리고 피곤해서라도 건강이 정말 좋지 않다면 저렇게 걸어서 갈 리는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봤습니다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만희 교주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을 경험한 상태였고 네. 제 혐의에 대해 추궁받고 방어해야 할 피고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재판 가운데 불리한 증언자가 나와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귀가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위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내릴 때 신천지 간부들이 휠체어를 대기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만희 교주가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라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네. 이만희 교주가 걸을 수 있다는 언지를 줬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직접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간부들의 행동은 재판부와 국민들을 속이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들게 할 만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만희 교주의 보석 결정에 대해 현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대부분 부정적인 댓글들도 인터넷에 많이 달리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 어떤가요? 신천지 집단의 입장 발표는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17일 오후에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보석 결정은 걷지 못해서가 아니라 90세 이르는 고령과 그에 따른 각종 건강 악화 때문이라면서 100일이 넘는 구치소 생활로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태인데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보석 허가가 걷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굳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만희 교주가 걸을 수 있다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재판정에 걸어 들어가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신천지 신도들을 위해서도 이만희 교주 자신이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네. 이만희 교주가 영생하는 존재라는 주장이 맞다고 신천지 신도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법의 판결이 있는 구치소와 법원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집 앞에서는 걸어서 귀가하는 모습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의아심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부장판사 출신과 검찰 출신으로 꾸려진 초호화 변호인단과 재판부가 서로 연결되어 이만희 교주 봐주기식 재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네.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 봅니다. 네, 12일 보석 허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16일 재판 때 신천지 간부 출신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했죠. 네, HWPL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의 전 사무총장 임모 씨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센터 강사 생활도 했었고 신천지 총회 총무 직책도 맡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자신은 14년간 신천지에 몸을 담았고 신천지 내 모든 사안은 이만희 교주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네. 그의 지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 교주 순서로 되어 있는 신천지 유계질서 도표에 대해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 교주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같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천지 간부들은 이만희 교주가 방역과 관련해서 별도의 보고를 받거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진술로 검찰이 이만희 교주의 혐의 입증에 노력하고 있고 자료들을 많이 수집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11일 열린 10차 공판에서도 검찰이 이만희 교주가 집화장들로부터 헌금 수십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에 대한 증거를 또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만희 교주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검찰은 증거로 제출하며 요트 구입비, 회 출장비 명목으로 헌금 수십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만희 교주는 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집을 다 지으면 북한강에 배를 띄우는 행사를 해야 하니까 지파마다 배 한 대 값을 내라고 해서 실제로 마띠아 지파장이 수표를 가지고 와서 이만희 교주에게 배값이라고 건네주는 것을 봤다는 김모 씨의 조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만희 교주가 집화장들에게 돈을 직접 받은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증인은 한때 이만희 교주와 굉장히 조금 밀접한 사람으로 보이네요. 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뗄 수 없는 동지였다가 지금은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선 인물로 네. 보입니다. 김모 씨가 작성한 조서를 보면 동성서행을 가기 전 여러 집화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번 먼 길을 가니 너희가 노잣돈을 대라고 이런 말을 했었고 네. 실제로 집화장들이 돈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모 씨의 진술을 따라 계좌 추적을 해본 결과 이만희 교주가 요트값으로 1억 3천만 원, 동성서행 순회 강연비로 1억 8천만 원의 교회 자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증거로 신천지 법무부장이자 현재 이만희 교주의 변호인 B 씨와 평화의 궁전 기자회견 당시 이만희 교주를 보좌했던 김모 씨, 행정서무 권모 씨와 지난 5월에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만희 교주의 이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 재판 과정을 보면 검찰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네. 이만희 교주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만 11억 가량의 수표 헌금이 입금된 내용, 그리고 본처인 유천순 씨가 2019년 8월 30일에 14억 6천만 원을 출금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는 점도 네. 이만희 교주의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혐의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다사이다 오늘은 보석 화가로 풀려난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